사업하면서 가장 좋은 손님은 어떤 손님일까요? 뭘 살지 고민 중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미 사고 싶은 걸 정해놓고 저 이거 사러 왔어요 하는 손님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미 구매할 마음이 있는 상태,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고객이 최고로 가장 좋은 손님입니다. 우리가 설득하려고 막 아둥바둥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구매에 대한 니즈가 이미 올라와 있는 고객을 옆 가게에 뺏기지 않고 우리 매장으로, 우리 손님으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필요한 게 생겼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검색입니다. 검색. 피부과 가고 싶어요 하면은 강남 피부과를 검색하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려고요 라고 하면은 동네 술집,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싶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상태라면 무조건 검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검색을 어디서 하냐면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요즘에 구글이나 AI에게 검색하는 경우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네이버가 검색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할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매장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 필라테스 이렇게 검색해 봤을 때 다양한 검색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검색 결과 영역에 우리 매장이 노출되어 있으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 결과에 우리 매장을 가장 빠르고 쉽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돈을 써서 노출을 시키는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비 대비 효율이 좋아요. 이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니즈가 없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광고비 대비 효율, 전환이 훨씬 좋다. 두 번째,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광고를 실제로 클릭했을 때만 비용이 청구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식당으로 치면은 우리 매장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다 걷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매장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한테만 비용을 걷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타겟한테만 골라서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한테만 노출시킨다든지, 밤 10시 이후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만 노출시킨다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워링크. 파워링크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최상단에 표시되는 이 파워링크 광고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노출되는 걸 파워링크 광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워 콘텐츠입니다. 파워 콘텐츠는 내가 쓴 블로그 글에 비용을 태워서 상위 노출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 경쟁도가 너무 높아서 노출시키기 어려운 그런 대형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 대형 키워드들에 내가 비용을 태워서 내가 쓴 글을 노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오른쪽에 광고라고 붙어있는 이런 콘텐츠가 파워 콘텐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플레이스 광고입니다. 플레이스 광고는 우리 동네 맛집 또는 땡땡 베이커리, 땡땡 사진 스튜디오,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지도 영역으로 묶여서 나오는 광고를 플레이스 광고라고 부릅니다. 오프라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광고예요. 이렇게 광고라고 붙어있는 녀석들이 플레이스 광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쇼핑 광고입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스마트 스토어랑 연동을 해서 네이버 쇼핑 영역에 광고를 띄우는 걸 쇼핑 광고라고 말을 해요. 플레이스 광고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 광고 집행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실제 파워링크 광고를 어떻게 집행하고, 키워드는 어떻게 세팅하고, 소재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입찰가 예상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우선 파워링크 광고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팅해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비즈 채널인데요. 비즈 채널을 등록해야 광고가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 광고 소재에 전화하기 버튼이나 네이버 예약 버튼, 플레이스 정보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즈 채널 등록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클릭을 하셔서 여기 나오는 광고주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 네이버 로그인 해주시고, 오른쪽 위에 광고 관리로 이동 클릭하시고, 왼쪽에 구성 요소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즈 채널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사장님들은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또는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즈 채널을 등록을 할 건데요. 비즈 채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웹사이트부터 쇼핑 검색까지 다양한 게 나와요. 각 비즈 채널마다 우리가 어떤 링크를 등록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웹사이트는요,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랜딩 페이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자사몰 사이트, 자사몰 안에서도 특정 상품에 대한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쇼핑몰은 스마트 스토어 상품 페이지 링크
링크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콘텐츠는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글이 들어가는 콘텐츠 채널이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우리 사장님들이 전화를 받는 뭐 매장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개인 업무폰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톡톡은 말 그대로 네이버 톡톡 링크를 걸어주시면 되고, 네이버 예약은 네이버 예약 상품 링크가 있습니다. 그 예약 상품 링크를 걸어주시면 돼요. 플레이스는 우리 플레이스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플레이스는 링크를 좀 바꿔서 우리가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자세한 링크는 제가 비즈 채널 등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쇼핑 제조사, 네이버 TV, 브랜드 스토어, 쇼핑 검색이라고도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링크 광고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비즈 채널을 만드실 때 웹사이트, 전화번호, 톡톡, 예약, 플레이스 이 5가지는 무조건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이면 우리 상품 링크를 웹사이트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사업자분들은 네이버 예약이랑 플레이스까지도 무조건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비즈 채널을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웹사이트 채널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비즈 채널 이름이 있고 사이트 이름이 있고 URL이 있습니다. 비즈 채널 이름은요, 우리 업체명 이상한 카페 넣으시고, 언더바는 뭐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한 카페 언더바 하고 웹사이트 비즈 채널 이렇게 써볼게요. 그 아래 사이트 이름은요, 실제로 내가 파워링크 광고를 노출시킬 때 어떤 이름으로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한 카페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URL은 우리가 광고를 클릭했을 때 내가 어디로 이동시킬 거냐인데,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의 경우에는 상품 링크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그냥 자사몰 대표 링크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오프라인 매장이다 라고 하시면 플레이스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스 링크는 아까 제가 다르게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했을 때 우리 매장의 플레이스로 들어오게 만들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PC 플레이스로 들어오게 하거나 모바일 플레이스로 들어오게 하거나, 이 둘의 링크가 또 다릅니다. 사장님들이 플레이스 링크를 어떻게 등록하셔야 되는지 우측에 제가 띄워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복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이 뒤에 매장 주소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매장 주소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우리 매장 플레이스에 들어와 줍니다. 네이버 지도 들어가서 우리 업체명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위에 검색창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시면 플레이스 오른쪽에 이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매장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번호를 복사하셔서 이 URL에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PC 링크인 거고요. 저장 후 닫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비즈 채널 생성 눌러서 웹사이트 이상한 카페 웹사이트 비즈 채널 모바일 이라고 하고, 사이트 이름은 이상한 카페 이렇게 하고, 이제 모바일 링크를 또 넣어 보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붙여 넣어 주시고, 뒤에 매장 주소에 우리 플레이스에 있는 이 번호를 복사하셔서 이렇게 뒤에 넣어 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저장 후 닫기. 그럼 지금 보시면 웹사이트 2개가 검토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콘텐츠 비즈 채널도 한번 등록해 볼게요. 콘텐츠 누르시고, 비즈 채널은 이상한 카페 콘텐츠 비즈 채널,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URL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블로그 대표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마케팅 대표 블로그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아래에 있는 업체 URL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닫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콘텐츠 영역이 비즈 채널로 등록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전화번호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 비즈 채널 하시고, 실제로 내가 문의 받을 전화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톡톡은 이상한 카페 네이버 톡톡 비즈 채널 해주시고, 동의 후 인증하기를 하셔야 되는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창 하나 뜰 거예요. 그럼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시고, 우리가 톡톡 파트너 센터에 등록된 톡톡 계정이 뜰 겁니다. 여기서 계정을 선택하시면 휴대폰 인증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 내리시면 확인 버튼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채널이 아무것도 안 뜬다 라고 하시면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들어가셔서 톡톡 계정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 카페 네이버 예약 비즈 채널 해주시고, 이 URL은 어떤 URL을 넣으셔야 되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오셔서 여기 예약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예약 주문을 클릭하시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둔 예약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점 3개 눌러서 예약 URL 복사 누르시고, 여기에 넣어서 연결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예약 상품 연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스마트 플레이스 예약 주문에 들어와서 여기에 예약 상품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예약 상품부터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비즈 채널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스 눌러서 이상한 카페 플레이스 비즈 채널 동의 후 인증하기 누르고, 여기서 스마트 플레이스 계정 연동한다 네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업체를 선택해서 저장 후 닫기 눌러주시면 플레이스 비즈 채널까지 등록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비즈 채널 등록까지 마치셨다면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본격적으로 집행해 봐야겠죠.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은 캠페인, 그룹, 소재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캠페인을 만들고 그 안에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소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소재라는 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캠페인을 같이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소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광고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측 위에 광고 관리로 이동 클릭해 주시고 왼쪽에 광고 관리 클릭하시고 파워링크 클릭할게요. 우리 사장님들은 아무것도 없으실 텐데 여기 위에 새 캠페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이름, 뭐 하루 예산, 고급 옵션 있는데 하나씩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캠페인 이름은 파워링크, 그 다음에 뒤에 뭐 샵 1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파워링크 샵 1 뒤에 우리의 업체명이나 또는 내가 팔고 싶은 상품 또는 제품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면은 이상한 카페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품 번호가 있다면 제품 번호로 넣어도 좋고 제품 카테고리가 있다. 만약에 뭐 상의, 하의, 뭐 신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상한 카페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루 예산은 10,0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잡아주셔도 괜찮은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00원을 놓고 세팅을 해볼게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아야 좋을까요? 총 광고 예산은요, 우리 매출의 7에서 8% 정도, 커머스 사업은 10에서 15%까지 잡기도 하는데 그건 광고의 총 예산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네이버 광고에 얼마 쓸 거고 당근에 얼마 쓸 거고 인스타에 얼마 쓸지는 이 업종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파워링크만 보기엔 어렵고 네이버 광고 안에서도 파워링크도 있고 파워 콘텐츠도 있고 플레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 예산 자체만 놓고 보면 매출의 한 4%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이버 광고에서 또 총 예산이기 때문에 파워링크에서 내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플레이스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건지 내가 블로그 글을 자주 쓴다, 그래야 되는 업종이다 라고 하시면은 파워 콘텐츠에 힘을 실을 수도 있겠죠. 이거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워링크 광고의 캠페인 하루 예산은 저는 10,000원으로 일단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균등 배분 있는데 체크 안 할 겁니다. 밑에 고급 옵션 클릭해서 내려오시면 기간은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밑에 추적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이 추적 기능이 뭐냐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동 추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요, 어떤 광고에서 구매 전환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이 됐는데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바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커머스 업종에서 추천드리기 때문에 커머스 업종이 아니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커머스 업종이신 분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도움말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이 추적 기능을 세팅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사용하지 않음 하고 저장까지 눌러볼게요. 여기 파란 글씨를 클릭해서 들어와 줍니다. 그러면 위에 지금 보시면 제가 파워링크 캠페인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광고 그룹이라는 거를 만들 건데 새 광고 그룹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광고 그룹 이름을 이제 세팅해 볼 건데 그대로 두시되 뒤에 있는 샵 1을 지우고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해줄게요. 7월 29일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여기 URL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즈 채널로 등록했던 URL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광고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시킬 건지 그 내용을 여기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비즈 채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URL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즈 채널부터 해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URL 아까 전에 플레이스 링크를 PC 링크 하나 만들었고 모바일 링크 하나 만들었잖아요. 저는 PC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밑에 있는 PC 모바일 웹사이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밑에 모바일 링크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PC URL, 이게 플레이스로 이동되는 링크고요. 모바일 URL, 모바일 플레이스로 이동되는 링크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 입찰가는 70원으로 되어 있을 텐데 80원으로 잡아주시고 밑에 하루 예산은 똑같이 10,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왜 70원이 아니라 80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기본 입찰가를 70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위를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10원이라도 우리가 높여보는 겁니다. 밑에 고급 옵션 클릭하시면 모든 매체에 노출을 시킬 거냐, 내가 유형을 선택할 거냐, 개별을 선택할 거냐 이런 옵션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할 거고 대 파트너 매체랑 추천 및 콘텐츠 지면은 제거를 할 겁니다. 이 파트너 매체라는 거는 네이버가 아닌 타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에서도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파트너 매체에도 우리 광고가 노출되면은 노출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이미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매장을 노출시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목적을 갖고 검색하는 분들한테 우리 광고를 노출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이버 검색 외에 파트너 매체는 제거를 할 겁니다. 추천 및 콘텐츠 지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레이스를 보더라도 그 아래에 파워링크 영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블로그를 보더라도 이 블로그 맨 아래쪽에 또 파워링크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노출을 시킬 거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같은 이유로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한테만 우리 광고를 노출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추천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는 당연히 설정을 안 하겠죠. 위에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입찰가를 1,000원으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이 1,000원을 가중치를 조절해서 PC에서는 800원, 모바일에서는 1,200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모바일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입찰 가중치를 모바일에 두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는 다 따로따로 입찰가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건들지 않도록 할게요. 그 밑에 확장 검색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체크하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이 기능을 체크하면 우리 사장님들이 직접 등록한 키워드 말고도 그 키워드와 연관 있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도 우리 광고를 노출시켜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유의미한 키워드에서도 우리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성과 기반 노출은 체크를 하고 저장까지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확장 소재라고 있는데 옆에 있는 확장 소재를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네이버 예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광고 그룹 만드신 거 있잖아요. 여기 파란색 글씨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이상한 카페라는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 0729라는 광고 그룹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소재, 확장 소재, 키워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팅을 할 건데 이 부분이 광고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재를 클릭해서 소재를 등록해 볼 건데요. 새 소재를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반응형 소재랑 단일형 소재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반응형 소재는요. 최대 15개의 제목과 4개의 설명문으로 광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최적의 조합을 네이버가 알아서 찾고 그 광고를 노출시켜줍니다. 이 반응형 소재를 하실 때는 제목이 15개고 설명이 4개다 보니까 제목이랑 설명 내용이랑 중복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세팅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을 입력하실 때에는 우리 업체명은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고 그 앞에는 우리가 좀 밀고 싶은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마케팅, 이상한 마케팅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블로그 마케팅, 이상한 마케팅도 해볼 수 있고 SNS 마케팅, 이상한 마케팅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은 수성구 부동산, 이상한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만촌동 부동산, 이상한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목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업체명은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고 그 앞에는 우리 대표님들이 밀고 싶은 키워드 하나를 골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설명은 45자까지 넣으실 수 있는데 우리 업체에 대한 강점을 나열해서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시간 만에 6가지 온라인 마케팅 도구를 학습부터 실전 적용까지 모두 끝낸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그러면은 사진 경력 20년 누적 작업 5,000건 같은 시간대 한 팀만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넣는 겁니다. 윤곽, 바디슬리밍, 약손명가 출신, 경력, 대표 운영, 누적관리 3만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설명란에도 다른 셀링 포인트들, 다른 강점들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넣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은 네이버가 알아서 조합을 해가지고 제일 효과 좋은 소재를 만들어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은 검토 요청 아니오까지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소재 검토 중이라고 뜰 거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확장 소재라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새 확장 소재를 누르시면 굉장히 다양한 확장 소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장 소재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사장님들이 파워링크 광고를 보면은 누구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 노출되고 누구는 이런 식으로 상품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누구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할인 문구나 전화하기 버튼, 플레이스 정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소재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넣으려면 이 확장 소재를 무조건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시는 게 좋은데 제가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항목은 전화번호, 추가 제목, 홍보 문구, 파워링크 이미지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택은 첫 번째 쇼핑 정보, 온라인 사업에서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플레이스 정보, 이거 오프라인 사업이면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미지형 서브링크, 근데 이미지 넣을 게 없다 그러면 서브링크 넣어주시면 되고 네 번째는 블로그 리뷰, 그리고 톡톡 상담 이렇게 5가지는 우리가 선택 항목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제목을 선택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위치 1에만 노출을 시킬 거고 그러면 어떻게 노출이 되는 거냐? 우리가 아까 전에 광고 소재 세팅할 때 제목이 있었고 설명이 있었죠. 그 제목 오른쪽 위치에다가 내가 지금 추가로 어떤 이름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추가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돌사진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하고 인물 중심 전통 돌상 컨셉 이런 식으로 제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 문구 선택을 하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인, 사은품, 추가 선물 증정, 이벤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홍보 문구를 쓸 거냐에 따라서 종류는 편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할인이다 그러면은 첫 방문
하면은 30% 할인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고요. 내가 사은품이다 라고 하면은 보조 배터리 거치대 무료 증정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내가 신상품을 홍보한다 라고 하면은 신상품에 대한 홍보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파워링크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광고가 노출될 때 오른쪽에 띄울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업종에 따라서 보여줘야 될 이미지가 다 다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름다운 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그 숙소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요식업이면은 먹음직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 법무사나 세무사나 법조인이시다 라고 하시면은 정장 말끔하게 입고 상담 중인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내 업종에 맞춰서 사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우리가 아까 전에 광고 소재를 반응형 소재로 등록을 했잖아요. 반응형 소재의 경우에는 추가 제목이랑 추가 설명 확장 소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제목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반응형 소재가 아닌 단일형 소재를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 외의 확장 소재는 전부 다 단일형 소재랑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재랑 확장 소재를 다 등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눈에 확 띄는 파워링크 광고 소재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랑 확장 소재까지 등록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됩니다. 키워드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광고를 띄워줄 거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명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온라인 사업이시면 제품의 카테고리 이름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강남 미용실, 청담 미용실, 노년 미용실 이런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외에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특정 시술 이름을 쓸 수도 있겠죠. 강남 히피펌이라든지 강남 남자머리라든지 아니면은 강남 볼륨 매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술 이름을 적어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음식점이시면은 맛집 이렇게 대형 키워드를 쓰실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있는 메뉴명이나 또는 방문 동기가 또 있을 거잖아요. 가족끼리 올 수도 있고 회식으로 올 수도 있고 데이트로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용인 단체 회식, 용인 가족 외식, 용인 직장인 혼밥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키워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시면 제가 아까 카테고리를 넣어달라 말씀드렸는데, 내가 만약 반팔티를 판다 라고 하시면 출근할 때 입기 좋은 반팔티, 여름에 비침 없는 반팔티, 빨아도 목 늘어남 없는 반팔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예 카테고리로 쓸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방문 동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품에 대한 구매 동기를 짚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반팔티를 살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살 때도 있겠지만 선물을 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의 구매 동기를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친 선물 추천이라든지 20대 남자 선물, 10만원대 남자 선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물이라는 구매 동기를 써볼 수도 있는 거죠. 방문 동기와 구매 동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를 AI에 넣어서 우리 매장의 방문 동기는 뭐가 있어? 우리 제품의 구매 동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줄 거예요. 지금은 실제로 키워드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새 키워드를 누르면 내가 등록한 광고 그룹을 네이버가 파악해서 알아서 연관 키워드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내가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서 이 키워드와 연관 있는 키워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광고 그룹에서 쓸만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써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 매매랑 상가 임대를 위주로 중개하는 중개사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 지역명 플러스 부동산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다 추가해보면 좋겠죠. 완촌동 부동산, 수성구 부동산, 대구 수성구 부동산, 범어도 부동산 이런 키워드들은 그냥 넣으셔도 괜찮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대구 아파트 매매, 수성구 아파트 매매,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 수성구 신축 아파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추가해 볼 수도 있고,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에다가 우리가 직접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 매매, 대구 상가 매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키워드랑 연관 있는 키워드들을 또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대구 상가 매매, 대구 미분양 아파트 매매 추가해주고, 대구 상가 임대 추가해주고, 대구 지식산업센터 원룸 매매,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들을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계속하기까지 눌러보시면 지금 키워드 검토 중이라고 뜨고 다 기본 입찰가로 세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파워링크는요 이 노출되는 광고 소재도 중요하지만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시킬 거고 그 이동되는 곳에 세팅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플레이스로 이동되게 만든다, 그럼 플레이스 세팅이 되게 중요할 거고요. 상세 페이지로 이동되게 만든다, 그럼 상세 페이지의 세팅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광고의 역할은 노출량을 높이고 우리가 유도하고 싶은 페이지로 유입되게 만드는 거지, 전화는 이 이동되는 페이지, 이 랜딩 페이지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랜딩 페이지가 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업종별로 랜딩 페이지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키워드 입찰가를 세팅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키워드 입찰가 세팅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방금 등록한 키워드를 다 체크를 해주시고 위에 입찰가 변경 그리고 일괄 변경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뭐뭐로 변경한다라고 해서 맨 아래에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내가 PC를 좀 더 중점적으로 노출시킬 거다 라고 하시면은 PC 통합 검색 12평균 입찰가로 해주시면 되고 모바일로 할 거다 라고 하시면은 모바일 검색 3위 평균 입찰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바일로 선택을 하고 밑에 변경사항 미리 보기를 선택하시면 지금 이 키워드가 모바일 검색 3위 평균으로 노출이 되려면 이 정도의 입찰가가 돼야 된다 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설정 입찰가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변경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박스가 아마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입찰가 변경, 일괄 변경 다시 누르셔서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20% 증액한다로 바꿔주겠습니다. 변경사항 미리 보기 누르시고 변경 버튼까지 누르시면 돼요. 왜 내가 또 20%까지 증액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바일 3위 평균 입찰가로 세팅을 해두면 경쟁사도 똑같이 그 금액으로 설정을 해둘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입찰가보다 10원이라도 높게 경쟁업체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내가 기껏 입찰가 높였더니 노출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경쟁업체가 입찰가를 우리 거보다 10원 더 높게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노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증액을 하는 거니까 부담되시는 분들은 20%까지 말고 10%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증액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써서 입찰가를 수기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 세팅하실 때 일부 금액을 증액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키워드 세팅까지 이렇게 맞춰봤는데 사실 이 키워드 전략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우리 매장에 당장 관심은 없어도 관심 가질 법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까지 우리가 탐색해서 진짜 몇천 개씩 키워드를 깔아두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제가 대량 등록이라고 해서 추후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신경 써줄 게 있어요. 바로 타겟팅 탭인데요. 타겟팅 탭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만 노출시킬 거다 라고 해서 타겟팅이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타겟팅 탭 추가를 누르시고 지역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역 타겟팅 변경 누르시고 광고 노출 지역을 설정한다 라고 해서 우리 매장에 위치한 지역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클릭해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광고비만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 위치한 지역만 설정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파워랭크 광고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워랭크 광고는 네이버에 검색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비 대비 전환율이 높다라는 거 짚어드렸었고, 두 번째, 광고 소재 제목에는 내가 밀고 싶은 키워드 그리고 상호명 넣기로 했었고요. 설명에는 우리 매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최대한 수치로 치환해서 보여주기로 했었습니다. 세 번째, 확장 소재는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자. 그렇게 해서 경쟁 업체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보여주자. 네 번째, 키워드 세팅할 때는 오프라인은 지역명이 들어간 걸 추천드리고 온라인에서는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추천해드린다. 그 외에도 방문 동기와 구매 동기까지 신경을 한번 써보자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입찰가 세팅할 때 모바일 3위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두자. 그리고 20% 증액까지 해두자 라고 배워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파워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사장님들이 마케팅에서 매출을 높이려면 파워링크만 하시면 또 안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플레이스든 인스타든 당근이든 블로그든 그 외에 여러 가지 메타 광고가 됐건 캐러셀 소재가 됐건 다양하게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다 공부하시기에는 강의도 다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복잡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올인원 강의 하나에 다 몰았습니다.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강의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최대한 사례 기반으로 우리 수강생 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매출을 높였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진짜 왕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정리해놨습니다. 업종별로 내가 어떤 마케팅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마케팅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세팅을 하고 이 매체들끼리 어떻게 연결시켜서 매출로 우리가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 이 구조와 전략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심지어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도 다 마련해 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랑 피드백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백만 원짜리 강의는 아니에요. 요즘 강의료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하는 강의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들어가 보셔서 맛보기 강의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혼을 진짜 갈아 넣었어요. 진짜 꼭 들어보시면 무조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광고비 효율 안 나와서 답답해 하시던 사장님들한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의 김다빈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